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고난주간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과 민간인 학살의 고통이 서린 노근리 등 우리 민족의 고난이 서린 현장을 순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17년 파키스탄에서 살해당한 중국인 선교사들의 배후로 선교단체 인터콥을 지목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국가 안전을 침해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인터콥을 맹비난했습니다. 시각과 청각, 중복장애가 있는 이들을 위한 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술의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온 미랄복지재단이 이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고난주간을 맞아 아픈 역사, 연대와 희망이란 주제로 우리 역사 속 고난의 현장을 순례했습니다. 민족의 아픈 역사가 치유돼야만 새로운 미래, 부활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경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난의 현장 순례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찾아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는 곳으로 시작했습니다. 광복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제가 행한 만행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겐 고난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도 역사의 고난은 이어졌습니다.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지, 1950년 7월 대전 형무소 재소자들과 대전 충청일원의 보도연맹원 등 7천여 명이 이곳에서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이곳에서 눈여겨볼 곳은 바로 이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탄피입니다. 유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탄두가 나오는 경우들은 흔히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총살을 당했기 때문에 총을 맞고 죽었기 때문에 탄두가 발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탄피가 유해 옆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확인 사살 또는 근접 사살의 증거들이죠. 이적 가능성이 있는 인적 자원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예방 학살이 자행된 겁니다. 전쟁 상황이라지만 정부가 국민을 적으로 간주해 집단 학살을 가했다는 사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 땅 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인간의 생명을 향해서 다른 생명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희생시키는 일이 온전히 끝장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한국 전쟁 중 미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1950년 7월 26일 미국 제1기병사단 제7기병연대 예하부대는 노군리 경부선 철로 위에 피난민들을 모아놓고 기관총을 발사한 데 이어 생존자들을 철로 아래 굴다리로 몰아넣고 사흘 동안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양쪽 손에 한쪽에 어머니, 한쪽에 누님 손을 잡고 찔르니까 가야죠. 못 있죠 그게. 칼로 찔르고서 자꾸 치니까. 그래서 제일 늦게 오면서 내가 목격하고 본 것이 죽어있는 시신들입니다. 고난순례는 광주로 이어졌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민주정부 수립과 계엄령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광주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사망자 163명, 행방불명자 166명, 부상 뒤 숨진 사람이 101명, 부상자 2,139명 등 수많은 시민이 희생됐습니다. 상무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공수부대에 의해서 구타를 당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공수부대의 만행을 보고 이분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이분은 이제 뭐 그동안 운동권에 있는 분도 아니고 순수하게 신학도로서 그러한 어떤 주님의 그 사랑의 정신 그리고 정의와 또 어떤 공의. 교회협의회가 고난주간의 아픈 역사의 현장을 찾은 건 역사의 고난을 치유하지 않고는 우리 민족에게 진정한 부활의 역사가 찾아올 수 없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의 부활을 위해서 고난받는 기억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화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역사적 부활을 완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을 마주하면서 아픈 역사를 치유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17년 파키스탄에서 살해당한 중국인 선교사들의 배후로
한국 선교단체인 인터콥을 지목했습니다. 중국은 문제의 사건을 국가 안전을 침해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인터콥을 맹비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종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오늘 국가안전기관이 사회 전체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국가 안전을 침해한 사례 3건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민일보는 그 사례 중 하나로 지난 2017년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리신헝과 멍리스 등 중국인 선교사 2명의 피살 사건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H국 기독교 단체인 인터콥이 중국인들을 유혹해 파키스탄으로 보낸 뒤 현지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살해당하도록 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가명에는 영어 이니셜을 쓰며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터콥의 영문명은 그대로 적시했습니다. 이어 중국인 리신헝과 멍리스 등 13명의 중국인 신도들이 지난 2016년 10월 인터콥에 의해 파키스탄에 보내졌고 인터콥이 현지에 세운 어학원을 중심으로 불법 선교 활동을 벌이다 납치, 살해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콥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 중국 10여 개 도시에 수백 명의 선교사를 불법 파견했으며 이들은 사업가와 여행객, 유학생 등을 가장해 서부 소수민족들과 대학가에 침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터콥이 반중국적인 종교 사상을 전파하고 중국 신도들을 유혹해 이슬람 선교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다수의 지방 교회 거점을 마련했으며 결국은 비극적인 참사가 빚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교를 이용해 중국법을 위반한 사실을 자백한 인터콥 선교사 46명이 지난해 중국에서 추방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김종호입니다. 내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과 청각에 중복장애가 있는 시청각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살펴봅니다. 이들 중복장애인들은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계는 이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개소하고 권익보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헬렌 켈러는 중복 장애를 지닌 시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 오로지 촉감에만 의지해 살아가는 이들은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들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중증 장애인입니다. 지원 역시 장애 특성에 맞게끔 별도로 제공돼야 하지만 현행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 유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무 교육에서 소외되고 한 달 동안 외출도 못한 비율이 다른 장애인들과 비교해 약 3배 높을 정도로 장애인들 중에서도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실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만 명의 시청각 장애인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시각 플러스 청각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곱하기로 보시면 돼요. 곱셈. 시각과 청각이 곱셈으로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소통입니다.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선 손으로 수화를 만져 이해하는 촉수화를 사용해야 하는데 국내엔 촉수화가 가능한 수화 통역사가 많지 않습니다. 이들은 외부와 단절된 외로움 속에서 교육과 고용 등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농맹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소통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촉각 수어가 가능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기독교 단체인 미랄 복지재단이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센터 헬렌 켈러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사회에서 고립된 시청각 장애인들을 발굴해 그들의 자립과 소통을 돕고 활동 보조 통역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한국에 있는 농맹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달라고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천국문을 열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선 지난 2월 한국형 헬렌 켈러법이 발의됐지만 현행 장애인 복지법 안에 둘 것인지 특별법을 만들 것인지를 두고 논의 중입니다. 미랄 복지재단 측은 소수의 시청각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장애인 중에는 미술에 재능이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미랄 복지재단이 미술에 재능이 있는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해 왔는데요. 이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작업실에서 그림 그리기에 열중한 이태윤 군. 발달 장애인인 태윤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미랄복지재단의 봄 프로젝트를 통해 매주 한 번 전문 강사로부터 미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태윤 군과 같이 미술에 재능을 보이는 발달 장애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술 교육과 전시를 지원하는 봄 프로젝트를 지난 5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이 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소년 작가들의 그림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현재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는 총 12명의 작가가 참여해 20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러한 전시는 장애인 작가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심 뿌듯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가 성취한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것도 되게 감사해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자기 자부심을 느끼고 결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참 적거든요. 친구들도 전시를 한다는 거에 되게 의미를 많이 두고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과물이니까 그 시간이 가장 보람되는 것 같아요. 태윤 군의 어머니 유경수 씨는 그림을 통해 말을 건네는 장애인 작가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편견 없이 바라봐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얘는 미술을 잘하는, 원래 관심이 있던 애는. 주위에서 뒷받침을 잘해줬으니까. 안 그래요. 우리 태윤이가 굉장히 노력하는 애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그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바람처럼 모든 이들의 재능과 노력이 인정받고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이 봄날처럼 찾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총신대학교 새 총장으로 사회복지학과 이재소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이재소 교수의 총장 선임은 5년 이상 학내 갈등을 겪고 있는 총신대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소 총장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총신대 역사상 첫 비신학과 교수 출신 총장이 됐습니다.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총장으로 선임된 점도 총신대 역사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총신대 이사 10명이 만장일치로 선출한 것은 일단 이사들이 이재소 총장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총장이 취임한다면 5년 넘게 진행되어 온 총신대 갈등을 치유하고 정상화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은 총신대의 현대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은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소 교수는 신학대의 복지학과 교수로 주류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류가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갈등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학과 출신이 아니어서 총신대를 설립한 예장합동교단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신대 총장이 교단과 어느 정도의 친밀함과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무난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소 총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지러웠던 안팎의 문제들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학교 정상화가 진행되면 학교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학대학들의 입학 경쟁력은 갈수록 낮아지고 정원 채우기도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신대 입장에서 지금 재정의 문제를 논할 만큼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겠지만 꼭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선은 총장 선출 과정에서 반대편에 서 있던 측의 소외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상화의 첫 과정일 것입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생소할 수 있는 교단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총신대 발전에 꼭 필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장신대가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한 총회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장신대 학생회와 신대원 원우회, 세습 반대 교수 모임 등 장신대 구성원들은 기도회를 열고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이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판결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회에는 지난 1일부터 금식에 들어간 김수원 목사가 설교자로 참석해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성공의 대전 나눔의 집이 고난주간을 맞아 청소년들을 위한 세종례를 열었습니다. 세종례는 대전 은행동의 남녀 쉼터와 대전 대덕구의 가정형 위센터에서 열렸으며 세종례에 앞서 김경준 안드레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쉼터와 센터의 청소년들과 교사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서로를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낮은 자로서 오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섬기는 자세를 1년에 한 번이라도 또 몸으로 행위로서 하기 위해서 세종례가 행해져 나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교경협의회가 부활절을 앞두고 원주경찰서를 방문해 부활절 계란과 식료품 등을 전달하고 지역 경찰관들과 원주시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교경협의회는 34만 원주 시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원주 경찰을 잘 섬기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와 부산성시와 운동본부가 제100회 부산성시와 목회자 기도회와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서창수 목사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두려워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